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다. 자식을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텐데요.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오늘의 주인공, 아낌없이 주는 나무 최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 대표님. 네. 도대체 어떻게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네. 아이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착용할 수 있고 또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끔 그런 엄마 또는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저희가 시작을 한 사업이고 네. 그런 것도 저희에게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돌려서 얘기하시는군요. 안 되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화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원단에 액체를 붓는 정체불명의 테스트. 사무실 한 곳에서 빨래를 넣는 모습. 일사불란하게 재봉 작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이곳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뽀송뽀송 아기 피부를 지켜라. 여기는 친환경 도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의 한 유아용품 제조회사. 무형광 소재로 만든 친환경 제품들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유아용품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중국 시장이 앞으로 무궁무진할 거라는 유아 시장 클 거라는 생각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10년차 베테랑 기업.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디자인도 성공 비결 중 하나겠죠? 사무실 한쪽에 자리 잡은 기술개발실. 민감한 아기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소재에서 성분까지 섬세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물이라든지 아기 소변을 부어봐서 방수력이 얼마만큼의 기능을 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공정 과정이 들더라도 이렇게 좀 예쁘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끝만 살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봉제를 했을 때 훨씬 더 편해요. 이거 세탁을 하고 나면 분명 여기가 더 말릴 것 같거든요. 제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아이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표현이 안 되는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은 아이가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을 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여기에 저희는 많은 초점을 두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생산 공장입니다. 특히 국내 자체 공정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추구한다고 하죠.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도록 생각하기에 저희가 자체 생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한 도전. 다부진 각오 또한 잊지 않는데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네, 대표님의 어떤 그 사업 현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예, 뭐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다고 네. 하더니 정말 엄마들밖에 없네요. 모든 직원분들이 진짜 만드시는 분들이 다 엄마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천기저귀 하면 우리가 약간 그 좀 불편할 것 같다. 왜냐면 이렇게 빨아야 되니까. 네. 예, 이게 다 처리해야 되고 그런 좀 인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까? 청기자라고 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좋은 건 알지만 빨고 널고 접고 개고 여러 가지 이제 공정 과정으로 기저귀를 집에서 만들어서 써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개발한 제품은 팬티처럼 입힐 수 있고 세탁기에 편안하게 언제든지 빨 수 있고 그래서 패셔너블한
청기저귀를 저희가 개발해서 시장에 저희가 내놓기 때문에 네. 예, 엄마들의 반응도 너무너무 좋고 네. 특히 신세대 엄마들은 네. 예, 너무 이제 예쁘니까 네. 옷처럼 입힐 수 있어서 예. 더욱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가 10년이 돼가네요. 10년이요. 네. 예, 사실 그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관심 많은 이게 만국 공통입니다. 네. 예, 해외에서 또 반응이 또 뜨겁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5년 전에 처음 이제 일본부터 진출을 했을 때는 제품의 퀄리티로서 승부를 받고 지금까지 쭉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은 저희가 약 5개 국가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본격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기적이 하나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 최영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IT였고 IT인데 저는 기술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여자니까 유아용품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30에 막 창업을 하다 보니까 여자애 또 미혼애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8명의 직원과 저와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회사를 성장을 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일괄사표를 창업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제가 사회에 첫 입문을 할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98년 IMF 시대였습니다. 그때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산업의 어떤 민감성 이런 거로 인해서 결국 그 회사가 부도를 맞았고요. 저는 이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직을 하면서 그 대표님이 내 동생 회사에 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대표님의 권유로 그 동생 회사가 마침 코스닥 상장을 했던 IT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열심히 가서 중국 시장을 개척하러 다녔었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빛을 보려고 하는 찰나에 중국의 최대의 또 위기에 사스라는 기회가 또 와서 저희가 진출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때는 정말 전용 비행기였었어요. 누구도 가질 않으니까 저만 이제 중국에 가서 그래서 2003년도에 제가 최초로 중국에 컬러링이라는 사업을 런칭을 하게 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6년간을 중국의 26개 성에 지사 세팅을 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해외 사업 팀장으로서 쭉 성장을 해왔는데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저희 팀원 중에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 빨리 자리를 비껴주지 않으면 이 친구가 성장에 장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됐고 좀 잘 나갈 때 좀 떠나자, 박수를 칠 때 떠나자 이런 좀 이상한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내가 30이 되기 전에 뭔가 좀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사실은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IT였고 IT인데 저는 기술자도 아니고 오로지 영업 하나로 이 사업에서는 이 산업은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뭔가 다른 걸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한 5, 60개 아이템을 계속 해외 쪽에 서칭을 했었어요. 그렇게 서칭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건 아기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니까 유아용품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 그렇게 한 6, 7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중국의 그 거대 시장에 유아 시장은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되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 유명한 그런 이제 유아용품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 한번 진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거대한 꿈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청기저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IT 기업의 해외 사업 팀장에 굉장히 다들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직장에서 뭔가 청기저귀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도대체 해외 사업 팀장한 사람이 맞느냐, 정말 글로벌 해본 사람이 맞느냐, 외국에 다녀본 사람이 맞느냐라는 굉장히 많은 의심이 있었고 저에 대해서 불신하게 생겼었고 또 30에 막 창업을 하다 보니까 여자애 또 미혼애 거기다가 하향 산업으로 생각을 하는 청기적이라고 하고 업체의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계에서는 저를 소위 바지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뒤에 누군가가 오너가 분명히 따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퇴직금 400만 원으로 제가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400만 원 그 전에 벌었던 돈은 제가 갈 곳은 있어야 되니 개인 이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돈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한 상황이라 돈이 없었고 퇴직금 400만 원으로 아는 지인의 사무실을 빌려서 하나씩 시작을 해가면서 오늘날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실은 걷게 됐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막상 하고 나니까 IT를 하던 사람이 미싱이다, 뭔가 옷이다, 의류다 이런 거에 너무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과정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일부 이제 만들어서 수입을 했더니 경쟁사가 메이드 인 차이나다, 아이는 중국산을 안 입힌다 이러면서 모든 이제 그 온라인이고 모든 이제 시장에다가 경쟁사에 대한 비방글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비방글을 보면서 내가 국산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디자인 바이 코리아 정말 A부터 Z까지 그 우리 한국이라는 거를 가지고 세계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미싱 한 대를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아주머니를 고용을 했더니 기술자라 생산을 자기 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위를 쓰려고 그래도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가위를 만지면 가위가 말을 안 들으니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아니 내가 사장이고 내가 급여를 주는데 제품도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생산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3주 동안 그 회사에 가서 열심히 미싱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나서 다시 한 달 동안 그 아주머니가 퇴근을 하면 그때 밤에 저 혼자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자신이 있고 제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기계 2대, 3대 하면서 생산을 이제 확장을 해나갔던 당시 그때 기술이 없으니 굉장히 많은 서러움도 받았고 사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에 내가 모든 걸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었었고요. 그게 처음에 저한테 굉장히 창업해서 힘들었던, 산업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계기였었고요. 그렇게 해서 쭉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돌아보니까 저한테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저 포함해서 9명의 직원이라는, 그러니까 8명의 직원과 저와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회사를 성장을 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그 매출 부진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팀장하고 논의를 했더니 그 팀장이 나머지 직원들까지 같이 이렇게 그 동료를 시켜서 저한테 일괄 사표를 저한테 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왜냐하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9명이 했던 일을 갑자기 혼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계속 남아달라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여기에서 내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다 사표 수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인생의 또 한 번의 도전을 사실은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생각했던 건 창업을 할 때도 나 혼자였고 내가 누구를 믿고 시작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믿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분들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난 주저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저의 초심과 너무 언밸런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사표 수리를 받고 도전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회사는 사실 매 순간이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사람은 누군가가 어떠한 직업,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사장도 마찬가지고 연습을 해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늘 새롭게 시작하고 부모님도 처음에 아이가 생겼을 때 부모를 처음으로 해보는 거고 저도 창업을 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좌충우돌이 될 수밖에 없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터질 때도 있고 조용할 날도 있겠죠.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시는 선배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나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성장을 시켰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해줬던 말씀에 저는 지금도 귀감이 가고 심금을 울리는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스트레스를 즐겨라. 사장이 스트레스를 즐길 줄 모르면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럴 거면 차라리 다시 직장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줄 때 저는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래, 문제는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내 일도 없는 거고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즐기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또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나한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이거를 힘들어하지라는 생각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 언젠가 나한테 이것이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야. 그래, 언제는 나한테 이것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 줄 것이야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업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정말 스트레스를 즐기고 문제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고 그것이 나를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가볍고 문제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더 많이 긍정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좀 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심플하게 오히려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께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업을 한 10년간 해와서 지금은 저한테 또 다른 도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간 국내에서 유화를 했었고 제조를 했었고 브랜드를 키웠었고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IT를 했었고 또 중국 시장을 제가 겨냥을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또다시 하나의 스타트업으로서 해외 역직구 이커머스 사업을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여기에서 뭔가가 택배가 배송이 되고 뭔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왜냐하면 법규, 규제, 국가 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정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또 하나의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와 지금의 이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잘하는 거 그리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절대적으로 그 뜨거운 열정을 내면에서 뿜어내서 끈기 있게 끝까지 가다 보면 분명한 결과가 나오니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저와 같이 함께 열심히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강연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 잘하시네요. 아유. 네, 아까 우리 또 약간 리허설 할 때는 네.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실전에서 그냥 뭐 입에 와이파이 단 사람처럼 그냥 막 수술수술 다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그렇게 봐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아직도 떨립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뭐 직원분들께서 네. 총 9명의 그러니까 대표님을 포함해서 9명의 또 이게 직원이 있는데 8명이 다 관두고 나갔다고 네. 그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문제점은 뭐였던 것 같습니까? 아마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팀장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유아 시장이라는 게 네. 그 정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지만 정말 내 아이에게는 그래도 저는 조금 아껴요. 근데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 안 아껴요. 네. 그러니까 이 유아 시장이 또 좋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유아 사업 이런 것도 해볼까 하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창업 이런 걸 한번 해볼까. 네. 근데 이런 유아 창업 말 못하는 아기들을 공략하는 법 요럴 때 어떻게 그 정말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까요? 유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실은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는 아이가 사용을 했을 때 편해야 되고 사용하기 전에 모든 어떤 소재들이 안전해야 되고 또 사용 후에도 이상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아이들의 용품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상품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큰 분리를 네. 봤을 경우에는 오염도도 상당히 커서 그걸 처리하는데 상당한 환경 오염도 좀 가져오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혹시 이 제품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배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최대한 엄마들이 정말 더 지금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아이도 더 편하고 또 패셔너블하고 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팬티형 기저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바지 기저귀가 있어요. 그 하나만 입히면 그냥 반바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치마가 있어서 그 하나만 입히면 그냥 치마예요. 그래서 2번, 3번 입히는 그런 불편함도 저희가 많이 해소를 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연구 많이 하셨네요. 아니 대표님 처음에 창업했을 때 네. 그때 미혼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기저귀를 갑자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자녀 중에 제가 딸부잣집 사녀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네. 저하고 저희 큰언니가 11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큰언니가 처음에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이제 고등학생 뭐 이래서 집에 오면 사실 청기저귀를 갈아주고 애를 케어해 주는 거는 이제 제 담당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때 그 아이템을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했는데, 유난히 모든 의류가 사실은 굉장히 예쁘게 산업 성장에 있어 다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청기저귀만큼 사실 그때 당시까지 진화가 안 됐었어요. 그냥 이렇게 소창 기저귀 뭐 이렇게 네네. 해서 네. 했었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의 젊은 엄마들의 수요와 맞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엄마들이 선호하는 그런 패셔너블 기저귀 이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이 조카의 경험, 네. 그리고 저의 이제 젊은 이제 제 또래의 이제 그때 당시에 엄마들 예. 그런 어떤 그 시장 니즈 이런 거를 이제 결부를 시켰죠. 조카를 보면서 네. 참, 조카가 태어난 게 기적이네요. 근데 그 조카가 지금 이제 대학 1학년 같습니다. 예. 참,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에게 네. 천기저귀란 무엇일까요? 청기저귀는 저에게 있어서 사실 정말 나무와 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나무? 예. 왜냐면 뭐 나의 뿌리 그늘이 깊게 돼주고,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쉴 있고 곳이 되어주고, 내가 힘들 때 또 네, 돌아올 또 수 있고 이렇게 해주고, 또 내가 뭔가가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나무가 쭉쭉 성장하듯이 내가 성장할 수가 있고, 또 힘들 때 뿌리가 깊기 때문에 내가 좌충우돌할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저는 이유를 많이 또 준비하셨네요. 네. 의미도 많이 또 붙여주시고, 네. 예. 대표님께서 정말 인생의 꿈꾸시는 런웨이의 모습 어떨까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좋은 제품들을 저와 함께 중국 시장을 노크를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됐고 네. 지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쭉쭉 나아가시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고통을 이겨내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스트레스를 즐겨라 라고 했던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성공을 꿈꾸면서 정작 그 과정은 피하려고만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꿈을 펼치기 위해 지금 이 고통까지도 멋지게 즐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닐하우스 속에 숨겨진 비밀의 문. 목재를 작업하는 능숙한 손길. 항상 이 자리를 계속 따르는 거예요. 식물에 대한 유창한 설명까지. 이곳의 정체가 청년창업 런웨이에서 공개됩니다. 창업에 있어서 사실 돈이 문제는 아닙니다. 창업을 어떻게 해서 잘 런칭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사실은 좀 붙들어 매고 정말 기회가 좋아진다면 한 번쯤은 창업을 해서 좋은 경험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생각을 새롭게 디자인할 시간, 성공을 위해 고난의 시간을 즐기세요.